제가 주말 사정상 좀 시간을 많이 못 냈고요. 지금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채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채의 불안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만기 후에 주식이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금요일날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불안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스닥은 반등했지만은 국채하고 미국채 금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국채의 하락은 이게 국채 하락했거든요. 금리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건 주식뿐만 아니라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향후에 금리가 이거는 이제 금리랑 관계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에 비해서 나스닥의 하락은 금요일날 크지 않았죠. 오히려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좀 끌어올려져 가지고 반등이 좀 그래도 강하게 나왔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나스닥도 아직은 추세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맞고 떨어질 수 있는데 국제가 계속 불안하면은 하락전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이번 주 FOMC가 있다고 했는데 또 모르죠. 또 다시금 미국채 뭐 매입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차트 모습 보겠습니다. 만기 후에 어쨌든 만기 때까지 눌렀습니다. 이번에 만기 때까지 눌렀는데 강도는 생각보다 약했지만 만기 눌렀고 위결제 약정을 수요일까지 좀 많이 처분하면서 오히려 만기 날은 반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목요일이 만기인데 수요일까지 조금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을 조금 그날 물거, 3월 물거를 조금 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넘겼는지 롤오버 했는지 아니면 처분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후에 요날 목요일날 대거 1조 7천억 가량 코스피가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목금의 외국인의 변환된 모습이 중요하다. 일단 제가 볼 때 목금의 가장 괄목할 사항은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던 삼성전자를 매수 전환했습니다. 좀 대거 매수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고포스를 다시 매도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좀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주식에 좀 포지션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수목금이죠. 보시면은 목요일 1조 7천억 코스피입니다. 그 다음에 4천억. 요 4천억, 수요일날 4천억은 매수했겠는데 이거 시간 외에서 매수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봤고. 물론 만기날도 좀 이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께서 그 실시간에 갑자기 한 어느 순간에 외국인이 1조 원 매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기관 1조 원 매도로 바뀌더라라고 하는데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었나? 하여튼 기관에서 어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정확히 3시 21분경에서 22분 사이에 갑자기 한 9천억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럼 블록딜인가 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그날 가장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뭔가 늘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요 패턴들도 보면 늘 같이 움직이는 패턴도 좀 이상하고 일단 늘 뭔가 의심은 되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선물에서는 또 갈리는데 선물은 또 극명하게 갈려요. 근데 주식에 있어서는 늘 여러분이 봐도 매수한 날 같이 매수하고 매도는 거의 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근데 또 만기 후에는 또 이렇게 또 갈라지고 일단 굉장히 이상한 게 많습니다. 둘이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그 뭔가가 뭔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목요일 금요일 날 요 매수가 어떻게 매수로 만기 후에 전환이 됐느냐. 물론 만기 후면 금요일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요일까지 외국인이 많이 선물을 줄인 걸로 봐서 목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목금 합쳐서 11월 12일 날 매수상위는 삼성전자. 요거 그동안과 다른가 봐요. 그동안 삼성전자 매도였어요. SK하이닉스 매수했다. 물론 이제 선물을 누르기 위해서 시총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잠시 매도했다가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어쨌든 뭐 그거는 그리고 고버스 매수했었는데 요것도 만기 이제
끝나면서 다시 매도로 전환한다. 레버리지 매수한다. 다시금 주식은 약간 상방으로 이틀이지만 상방으로 쌓는 듯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죠. 그죠? 요거는 저희가 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둘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미국채는 불안함이 지속되는데 이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스닥도 조금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이제 금요일 밤이니까요 하락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이번 외국인이 주식은 대거 매수로 만기 후에 전환이 됐다. 약간 혼조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차트대로 대응하기로 했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차트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을 회복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이 쐐기형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돋보기 수렴하는 지점에 지금 딱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가 딱 들어와 있고 그게 지금 파란색하고 거의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쐐기형은 지금 살짝 회복한 것 같아요. 쐐기형 아래를 깼기 때문에 좀 더 인버스를 느렸었는데 다시 들어온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오르게 되면 쐐기형의 윗부분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승권으로 간다. 이 쐐기형으로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딱 중립 위치에 들어와 있고 어느 방향으로든 가는 대로 갈 것 같고요. 그게 얼추 파란색 선하고 같다. 파란색 선은 코스피의 33일선 추세선입니다. 되게 장기로 봤을 때 추세선이고 여기서 말하는 17 누런색 선 요거는 11월 이후 단기 추세선인데 이 누런색 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조금씩은 줄여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아직 파란색 선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는 인버스는 일부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파란색 뚫으면 또 인버스 줄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 나오면 또 인버스 줄이고 그런 식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쐐기형은 그렇지만은 위아래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다시 튀기고 있는 거죠. 박스를 위아래를 안에서 탁구공이 퉁퉁퉁퉁 튀기면서 어디로 갈지 윗뚜껑이 열리면 위로 튀고 아래 뚜껑이 열리면 아래로 떨어지고 그런 양상으로 지금 계속 퉁퉁 튀고 있다. 퉁퉁퉁퉁 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깨지면 무조건 인버스 이거 열어 제끼면 무조건 상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그 퉁기는 그 안에서 중요한 선은 제가 볼 때 여전히 그죠 33일선 이 파란색 요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왜냐 초점에도 수렴이 되고 그죠 딱 중앙 지점인데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가 일단 박스에서도 어디로 위로 더 올려칠지 아래로 올려칠지 요 거기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스닥은 아직도 박스권 하단을 회복을 못했어요. 박스권 아직. 그러니까 여전히 코스닥이 더 차트는 안 좋다. 그러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좀 더 강하다. 근데 못 넘으면 이거 진짜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무조건 박스 안으로 들어와야 돼. 박스 못 넘는다? 그러면은 탁구공은 어떻게 되겠어요? 탁구공이 박스 안으로 들어와야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위로 가다 위아래로 튀다가 박스 아래에 해서 다시금 박스 속으로 쑥 들어가려고 하는데 틱 맞고 떨어지면 이렇게 되면은 디제스터가 되는 거죠. 월요일 당장 박스권 하단을 들어오느냐 마느냐 시험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재하락한다. 그럼 여전히 코스닥은 좀 더 코스피보다 좀 더 안 좋게 좀 더 위험하다고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분위기상으로는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채가 또 어찌 될지 FAMC가 어떻게 될지 어쨌든 외국인이 만기 후에 그것도 어떻게 또 딱 만기 후에 그렇게 하면서 또 지수 선물 플레이랑 연관돼서 그렇게 하면서 매수를 거하게 2조 원 넘게 이틀 동안 들어왔지만 코스피만도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틀간일 뿐이죠. 물론 이틀에 2조 원 큽니다. 수목금으로 치면은 더 많죠. 그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또 이번 주에 당장 또 1조 원, 2조 원 매도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중요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선을 뚫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당장 다시 하락으로 갔냐 안 갔냐가 정해질 것 같고요. 코스피는 아까 말한
같고 파란색 선이 중요할 것 같고 나스닥의 경우도 아직 추세선 회복 못했습니다. 그죠? 분홍색 선이라고 전해드렸죠.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요것도 이걸 들어와야 되고 조금 더 일단은 나스닥도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다우지수만큼은 완벽합니다. 다우지수는 추세도 깨지 않았고 이 파란색이 추세죠. 추세도 깨지 않았고 오히려 최고점 내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상승신 다우지수 자체는 상승신호예요. 근데 불안한 것은 희한하게 또 어떻게 미국채 영향을 나스닥만 받는지 그것도 희한하죠. 아니면 나스닥을 하락전환 시키면서 다우지수는 좀 버티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위험을 못 느끼게 하면서 하락전환 하는 건 그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나스닥은 일단은 분홍색 선 5일선을 회복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분홍색 못 넘으면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피와 나스닥의 추세선 회복을 시험하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회복 못했는데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 회복하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 다 회복 못하고 또 국채가 문제가 생기면은 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일단은 요 둘이 따로 논다. 1번과 2번이 좀 충돌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대로 대응한다. 차트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대충 결론을 좀 요약해드리면 미국채 불안이 여전하다 아직은. 그럼 FOMC도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그에 비해 위증시는 양호하다. 그죠? 그러나 미국채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소리지 나스닥도 추세선 회복 테스트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아직 회복 못했다. 나스닥 회복 못했어요. 오로지 지금 다우만 회복된 상태고 나스닥 안 됐어요. 코스닥은 박스권도 안 됐어요. 이 셋 다 아직 추세선 회복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좀 다르게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틀간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또 대거 매수 전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선물은 만기가 돼서 일단은 줄었을 겁니다. 1분 오로버 됐겠지만 일단 줄었을 거니까 선물은 조금은 그건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또 봐야겠죠. 그래서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을까. 미국채가 계속 불안하면서 나스닥이 추세선 못 넘고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외국인 다시 매도 전환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FOMC에서 뭐 좋은 발표가 나와서 미국채 불안이 해소가 되고 미국채가 다시 오르면서 추세선을 회복하면서 계속 외국인은 매수가 이어질 것인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